정확하게 계산을 막 딱 해보진 않았는데 월 5천. 월 5천이요? 네.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지금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요즘 뭐 금리 인상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지금 뭐 금리가 뭐 예전엔 뭐 한 3% 받았던 게 지금은 네. 5% 6%대 이렇게 받게 네. 되더라고요. 네. 대출을 좀 일으키시면서 매입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현금으로 네. 매입하는 편이세요? 대출을 아무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부담은 되는데 그래서 더 이제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내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 정도 이자를 계속 낸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계속 보고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사실 초반에 경매 투자하면서 분명히 좀만 더 가져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영끌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지고 있는 현금 자금이 여유치 않다 보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팔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지금 현금 흐름 얼마나 오세요?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막 딱 해보진 않았는데 월 5천. 월 5천이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네네. 뭐 소오피스? 소호 사무실도 그렇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제 뭐 광고 같은 것도 간혹 이제 제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고정적으로 요즘 들어오는 수입이 또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온라인 사업 그리고 뭐 강사 수입 이것저것 등등 포함하면은 보수적으로 월 5천 이상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KB 부동산 TV의 독자분들께 이제 MZ 세대다. 이제 자금이 좀 없어요. 네. 이분들께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자 소오피스, 네. 온라인 쇼핑몰, 네. 아니면 뭐 경매 투자, 네. 아니면 그 밖에 플러스 알파 네. 중에 뭐부터 먼저 권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도 이걸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다 해보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 소사무실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직장을 네.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면서 하셨어요? 이야, 안 힘드세요? 이거 퇴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눕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달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그 시간을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 그때 회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투자가 먼저냐 사업이 먼저냐 이런 질문도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도 직장인이면은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짜 계속해서 내 노동력, 내 품이 들어가고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매출이 떨어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이미 오토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네.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다못해 뭐 마케팅 부분에서라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투자는 그래도 예를 들어 경매에는 경매에 대한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투자 기술을 한번 익혀놓으면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를 먼저 할까 사업을 먼저 할까 할 때는 투자를 먼저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온라인 쇼핑몰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진입하기엔?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한창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할 때 진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경매 투자 시작을 했을 때도 경매 끝물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도 여전히 끝물이다.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얘기하지만은 또 그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듣기보다는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편이에요. 네. 부세님은 틈새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이게 돈이 되겠다. 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이것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17년에 어쨌든 2천만 원 들고 경매 투자를 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뭘 많이 했냐면은 복귀 임장이라는 복귀 걸 임장? 많이 했어요. 아,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계속 그 전액 물건들을 보면서. 네. 지금도 하세요, 복귀 임장? 지금도. 네. 지금도 하세요? 네. 어제도 갔다 왔어요. 아, 정말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지금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어디 저장해 놓으세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다 백업을 다 해놓고 내가 이날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 상가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낙찰됐던 상가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요. 뽑아서 제가 그 근처에 이제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같이 이제 들고 가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때는 뭐 거기 약속 장소가 잡혔다. 그러면은 한 뭐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먼저 가가지고
보고 만약에 뭐 지금 공실이었는데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들어왔지? 얼마에 들어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또 풀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내가 또 비슷한 물건을 입찰하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공부를 이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이거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보이는 어떤 그 네. 경험치가 쌓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독자분들도 네. 바로 이렇게 네. 낙찰을 받는 것보다 복귀 임장을 통해서 조금 공부를 조금 네. 쌓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저는 그래도 첫 투자는 빨리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한번 돌려보고. 네. 저도 경매 공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만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그때 했던 경험들이 그 이후에 투자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데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 기준에는 그게 큰 돈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초반에는 경험도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다 보면은 이게 아는 건 분명히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서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프로 수강러라고 하는데 네네네. 경매 강의 다 들었어요. 막 특수물건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입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공부를 위해 태어나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배웠으면은 그래도 그 지식을 써먹고 뭐 하다못해 내가 낙찰은 못 받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투자는 그래야지 오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부세님이 이제 직장인이셨을 때 네. 경매를 낙찰을 받아가지고 투자 수입을 얻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발품을 팔 수 있는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무조건 현장에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1년도 못 가서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발품 파는 것보다도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최대한 뭐 시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손품을 먼저 팔고 네. 이제 발품을 팔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손품 비중이 70%, 70%. 네, 발품이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요즘에는 워낙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꼭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시세조사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그 시세조사 제일 좋은 게 KB 부동산이라면서요? 네. 부장님이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직장 다니면 이게 물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네. 실질적으로 물건 검색하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물건만 보다가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요일을 정해놓고 물건 요일? 검색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경매 물건을 주로 검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직장인이었고 이제 뚜벅이었어요. 차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수도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은 빌라 물건, 화요일은 아파트, 뭐 수요일은 뭐 상가. 이렇게 재밌다. 네,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은 항상 이제 공매 물건을 봤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보통 이제 그런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압류재산 공매 물건들은 목요일 날 이제 입찰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때 뭐 유찰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공매 검색을 하고 근데 건수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저는 보통 점심시간에 활용을 했거든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금요일 날에는 제가 미처 검색하지 못한 물건이 있으면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임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평일에는 1시간 정도씩 투자해가지고 품목별로 물건을 다 검색을 하고 거기서 네. 괜찮다 싶은 거는 토요일 날 임장을 간다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뭐 사막 속에서 뭐 진주를 발견하듯이 어떤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한 몇 개월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하나씩 발견할 수 있나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되게 저도 막 그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물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물론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진짜 뭐 한 달 만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평균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물건 본 눈도 생기고 꾸준히 무엇보다도 입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입찰도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무조건 입찰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장님 요즘도 경매 공매 하세요?
네, 계속 물건은 물건은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경매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급매물을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지금도 경매로 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입찰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분위기 자체가 또 이제 계속 하락장이다 보니까 경매로 물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인구가 확실히 늘어난 만큼 요즘 법원 가면은 정말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수강생 몇 분이 입찰을 했는데 서울 역삼에 있는 상가가 83명이 입찰을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고, 야. 그래서 사실 받기 어려운 건 맞지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이제 얘기 드리는 게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요즘에 뭐 아파트든 빌라든 많이 보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덜 보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공장도 사실 이제 요즘 막 제조업이 너무 힘드니까 한창 이제 임대가 안 됐었는데 요즘 또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화성 갔는데 물건이 뭐 평당 한 뭐 50만 원 정도 싸게 나와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네네. 하겠습니다 했는데 네. 이게 벌써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아깝다. 네. 간발의 차이로. 네, 일반 매매로? 네, 일반 매매로. 화성의 공장이면 이건 거의 토지 투자의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가는 거죠? 네, 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평당 뭐 2, 300부터 해가지고 큰 평수로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만약에 뭐 그 정도 큰 평수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소형으로 할 수 있는 이제 7, 8억대 물건도 찾아보면은 있어요. 네, 그런 물건들은 또 경매보다도 오히려 공매로 봤을 때 더 좋거든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네, 그런 이제 분야를 내가 계속해서 좀 찾고 네, 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오히려 낙찰 확률을 좀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장 같은 경우 네. 엑시시 쉽나요? 잘 되나요? 공장이 네네. 오히려 단기 투자로 많이 하세요. 정말요? 네,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물건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적임자를 찾으면은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단기로도 공장 투자는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매수와 동시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런 네. 조건으로 좀 매도 있으면 바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네. 편이신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싸게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뿌려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사장님이 그만 전화하세요 할 때까지 전화를 좀 하거든요. 귀찮게 한다는 거군요. 그래야 거래가 빨리 돼요. 빨리 팔아달라고 네. 계속.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창 예전에 빌라 팔 때도 코팅해가지고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린 적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게 또 실제로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막 되게 팔기 좀 어려운 입주권을 팔았는데 그것도 진짜 하루에 딱 정해놨어요. 부동산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려야지 해놓고 10군데를 뭐 예를 들어 오후 2시다. 그럼 2시부터 뭐 3시까지 계속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와, 그게 매도의 팁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 부세님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과 단기로 가져가는 물건 혹시 어떤 기준이 혹시 있나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아무래도 장기로 가져가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계별로 좀 너무 어려우려나? 그러니까 막 뭐 재개발 재건축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 저희 KB 부동산 다. 독자분들 실력이 아, 대단하십니다. 말씀해 주셔도 정말요? 돼요. 네. 정비구역부터 지정되고 네. 조합 설립되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하고 네. 관리 처분 인가하고 네. 그다음 멸실 착공 네.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거쳐가면서 계단식으로 금액이 뛰다 보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조합 설립 인가 때 물건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뭐 보통 매도 타이밍을 저는 대부분 끝까지 가져가진 않는데 그래도 한 2년 정도 기다리면은 통상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물건을 매입을 하면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 또 총회 열고 하면서 그때 또 금액이 확 뛰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뭐 매도를 실제로 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매입할 때부터 이거는 이 타이밍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그 목표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 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뭐 경매나 뭐 공매, 신탁 공매를 계속 공부를 했던 것도 물건을 어쨌든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매매로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일반 매매로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물건 싸게 살 수 있는 내가 방법만 알고 있다면은 안전마진 확보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대로 팔고 나온다거나 거기서 뭐 더 금액이 올라가주면 그건 보너스 개념인 거고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네. 구독자분 중에서 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인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처음인데 네. 이분이 종잣돈으로 5천만 원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를 좀 권해 주실까요? 요즘은 확실히 모아타운 투자가 대세인 것 모아타운, 같습니다. 서울의 네, 모아타운. 네. 그러니까 뭐 청약을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7천만 원, 8천만 원이 거의 계약금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청약으로도 많이 접근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래도 내가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사실 재개발 빌라 투자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네, 좀 돈이 있어요. 1억에서 한 2억 정도 갖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요 분한테는 또 어떤 투자를 좀 권해 주실까요? 1억에서 2억 2억. 정도 네네. 들고 있다면은 이게 또 내 집 마련이 당장 급하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좋다. 네네. 그럼 케이스별로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이제 뭐 아이가 곧 태어날 예정이고 내 집 마련이 네네.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권 쪽으로 분양권 위주로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1, 2억에 받을 수 있는 분양권이 어디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서울도 뭐 오브 타입이 평수가 조금 작아도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투자할 때 분양가가 이제 5억 후반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5,600 정도 계약금을 넣고 계속 가져가다가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내고 연체를 일부러 시켰어요. 잔금 때? 네. 잔금 때 조금 더 연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양권 청약만의 또 장점이 또 그런 데서 또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입주 때까지 가져가서 뭐 대출 받고 하면은 저는 계약금만 가지고도 이제 서울의 새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 만약에 뭐 내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최소 2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기다려야 될 거 그냥 청약이나 분양권에 좀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당장에 뭐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그때 좀 다양하게 좀 물건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일단 내가 뭐 1, 2억을 한꺼번에 내가 무조건 다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그때 이제 분산하면서 제가 아까 뭐 얘기 드렸던 재개발 빌라도 한번 투자해보고 그리고 경매 이차해가지고 뭐 오피스텔이든 뭐든 낙찰 받아서 이제 한 사이클 뭐 전세나 월세 맞춰서 돌려서 매도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잘 맞는 투자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좀 더 잘 맞아서 그쪽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2년 차까지는 좀 많이 물건을 다양하게 오히려 그때일수록 많이 봐야 물건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좀 없앨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 2억 정도 들고 있으면은 다양하게 하면 좀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세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명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되네요.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게요. 이미 우리 부세님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여전히 하시고 계신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자산 가지고 있는 거에 더 높은 자산을 쌓고 싶다 하는 것도 분명히 없진 않은데 저는 지금도 이제 임장하러 가는 날이면 되게 설레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7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횟수로 7년 차인데 이제 어떤 분야를 하든지 간에 제가 오래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투자는 지금도 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하고 있고 또 예전엔 제가 혼자 했을 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걸 많이 보냐면은 이게 이제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썩은 상가, 썩은 빌라지만은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꿨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관점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재밌어서 저는 투자를 계속 하는 것도 있어요. 뭐 투자가 재밌고 네. 재밌어서 돈도 벌고 그러면 네.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지금까지 이제 30살에 30억의 자산을 모으신 부자 되는 세상의 공윤경 강사님과 함께 재테크 비법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